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수급상의 불확실성은 내일이 지나가면은 뭐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또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흐름 자체는 지금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자, 3일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 흐름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삼성, LG, 공면 OLED TV입니다. CES 2013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면 형태의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셀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CJ제일제당 밀가루값 인상입니다. 동아원에 이어서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합니다. 3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반등입니다. 최근 코스닥의 선전 분위기 속에 카지노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등 관련주를 살펴봅니다. 동아원에 이어서 CJ제일제당도 밀가루 가격을 올렸습니다. 8% 이상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은 식품 가격은 당연히 뭐 줄줄이 연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음식료주들은 수익성이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은 음식료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21일 날 동아원이 밀가루 가격을 8.7% 올린 데 이어서 오늘도 CJ제일제당이 평균 밀가루 출고 가격을 8.8% 올렸습니다. 대한제분도 곧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밀가루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작년 6월 달에서 7월 달쯤에 전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한 50% 정도 올랐는데 그때 수입 계약을 했던 게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밀가루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업계의 얘기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은 빵이나 과자, 라면 뭐 이런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관련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실제로 제분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라면이나 제과업체들 다 가격 인상에 돌입을 했었고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원가 상승으로 감소를 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또 항상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익도 좀 늘어나는 게 뭐 과거의 어떤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고 추가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K-팝 같은 그 한류 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또 집중을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떡볶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이제 그 국내 제품들 인기 얻고 있고 또 국내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라든가 초코파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인위적인 환율 상승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당분간 환율이 그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저것 다 따져보더라도 일단은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고 추가 상승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료주 대표 종목들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은 선별해야 되겠지만 가격 인상 가능성 또 환율 이런 그 주변 여건들이 음식료주 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카지노주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제일 세고 GKL이든지 강원랜드 같이 올라가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확대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자, 카지노주 코스닥 선전과 맞물려서 오늘 강세 보이는 게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님 카지노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은 카지노주 중에서는 주목하는 것은 GKL과 파라다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엔 일시적으로 실적 부진이 좀 있었죠. 예상과 달려.
그렇지만 4분기에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랑요, 57%씩 늘어난다는 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는요, 분기 사상 최고의 이제 그 베팅액이죠. 그래서 베팅이라는 건 이제 환전했다는 것이죠. 돈을 이제 그 베팅하겠다고 돈을 칩이랑 바꾸는 규모인데 그 베팅액이 사상 최고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홀드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국은 그 회사 측에서 카지노 측에서 이제 결국 수입으로 잡는 그런 비율이 되겠는데 홀드율도 최고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일본 관광객이 좀 주춤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요, 중국 관광객이 워낙 늘어났다는 얘기가 많이 좀 흘러나오면서요, 그 카지노 주식들에 대한 특히 그 해외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사람들 대비 중국 사람들의 베팅 규모가 2.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일어난 많다는 것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GKL 같은 경우에는요, 크레딧의 상향이라든가요, 그리고 또 선장 카지노 추진, 그리고 제주도 복합 리조트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카지노 쪽에서는 탑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파라다이스는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라다이스보다는 GKL에 대한 투자의 환경은 좀 더 좀 좋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좀 많이 시간이 남긴 했는데 중국 춘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카지노주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GK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어닝 시즌 본격 개막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에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첫 단추는 일단 나쁘게 꿰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업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이번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일단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는 워낙 좀 안 좋았죠. 0.1% 이익 증가, 그리고 매출은 소폭이 감소했는데, 3분기에는 그나마 2.8%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지만은요,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4분기의 실적 추정도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감이 없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의 어떤 실적의 추정을 맞추는 그런 퍼센티지를 보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치를 맞추느냐, 서프라이즈를 하느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 3분기에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기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출이 좀 늘어나느냐가 일단 가장 큰 관점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실적만 썰렁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적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데요. 실적 가이던스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대부분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느냐 여부가 이 두 가지에 주목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오늘은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 수준의 이익은 정확히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정확히 수치를 말하진 않았지만은요, CEO가 얘기하는 걸 보면 올해의 알루미늄의 수요가 7% 증가한다 그러면서요, 상당히 올해 기업 환경을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고 아주 어떤 기분 좋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라든가요, 항공우주, 건설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의 가이던스, 매출 증가 여기에 주목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온 주식은 아마 주가 좀 올라갈 것이고요. 예상에 서프라이즈 하더라도 실적 가이던스가 낮춰지거나 하면 큰 재미는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실적시는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확인드리면 10일 날은 쉐브론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11일 날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웰스파고가 있고요. 베스트바이는 분기 실적은 아닌데 중요한 것이 연말 쇼핑 시즌의 전체 매출을 통괄해서 한번 발표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전자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의 큰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 날은 이제 금융조사들이 많이 발표하죠. 골드만삭스, JP모건 있고요. 온라인조사 EBA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이 나오면 이제 IT의 중심기업이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올 23일이 실적 시즌의 꽃이자 거의 뭐 마무리 들어가는 애플 컴퓨터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기업 실적 살펴보면은 내일 밤에 웰스파고와 베스트바이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뭐 당연히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뭐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다 나쁘진 않을 것이고요. 4분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이성호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시장을 잡아먹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삼성전자가 8조 8천억의 이익을 낸 것을 필두로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은 대략 한 29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나 증가를 했지만은 워낙 2011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가율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4분기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하향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4분기 이익이 5.6% 줄어들었고요. 최근 6개월 동안으로 보면 12.6%가 하향 조정돼서 여전히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시즌에도 종목별로 보면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전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들은 그나마 이익이 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닝 시즌에서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렉스컴이나 유원컴텍, 미래나노텍, 이녹스 이런 관련주들 상당히 4분기에 사상 최고의 그 매출과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최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어닝 모멘텀을 좀 받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내년 4월쯤에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이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이익을 거둘 것이다. 내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이성호 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참여자들도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에 가장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도 일단 4분기에는 실적이 선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00포인트선 공방입니다. 지금은 공방이 아니고 2000 밑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 참 내일 시장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선물 주문 사고까지 터지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옵션 만기가 내일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성호 부장이 이 얘기하고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그저께죠. 12시, 오후 한 2시쯤에 홍콩 쪽에서 한옥가에서 12만 계약이나 선물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면서 한 차례 술렁거리는 그런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이게 한 계약씩 주문이 12만 개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취소가 불가능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체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제장의 물량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별다른 외국인들의 물론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많긴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선물 한 922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그다지 큰 우려는 없습니다. 어제 12시경이 이제 그 결제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한 2만 5천 계약에서 2만 계약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거금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에 매물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오래 가는 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게 대부분 금방 매물화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예상치 않은 매수였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매물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사실 그게 올 7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였었는데 8월 달, 9월 달 이제 장이 올라오면서 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4조 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중순 이후부터 6조 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6조 2천억이 지금 순잔고인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역대 보면은 12월 달에 배당을 의식한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유입이 되고 그걸 청산하는 게 1월 만기 때 됐단 말이죠. 2007년서부터 봤을 때 2012년 작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5번이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LTR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1월 달에도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항상 1월 만기 때는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만기 때는 좀 매물이 상당히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뭐 한 1조에서 많게는 1조 5천억까지도 그렇게 보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항상 뭐 옵션 만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 당일날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라든가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대부분 다 복구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기 매물이 나온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고 또 그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기에 따른 부담은 계속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뭐 이 어떤 옵션 만기라는 요인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역으로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외국인 수급 쪽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오늘 수요일인데 그렇게 매물 출회 규모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 다소 좀 매매의 적극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이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매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외국인 스스로도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긴 쉽지 않은 것이고요. 외국인 보통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제와 같은 바로 이성우 부장께서 정리해 주셨던 그런 선물의 대형 사고가 나면 움찔할 수밖에 없던 것은 다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통위에서요, 그 어떤 금리의 인하 가능성, 정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만약 인하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환율 방어에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외환시장의 방향성 중시하는 외국인은 약간 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실적 시즌이죠. 이것에 따른 앞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실적 가이던스나 그 어떤 분위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은 지금 멈칫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이나 투신이 상대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돈은 주식, 투신은 돈이 빠지고 있고요. 연기금은 이제 2월 말 신정부가 들어서야지 본격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매에 적극성을 띨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외국인이 사지 않는 한 개인만의 시장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좀 약간씩 흘러내려가고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약간은 시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월 중순이 넘어가서 1월 하순이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는 대형주들은 거의 끝나고요. 실적 발표가. 그다음부터는 코스닥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말 뚜껑 열어보면 매번 그렇지만 극히 일부 IT의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영업이익이 100% 늘어난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이 실적이 형편없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큰 가격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특히 이제 내일 옵션 만기까지는 특히 공격적 매매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이라면 오히려 내일 오후 늦게 내일 장 마감 직전에 혹시
혹시 동시효과에 정말 증권사 얘기대로 많게 1조에서 1조 5천까지 쏟아지면 그때나 좀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정도의 정말 투기적 매수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일 마감시까지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옵션 만기 그리고 매수 차익 잔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순매수 차익 잔고가 쌓이는 시기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응하는 것은 소총 갖고 무슨 어떤 크게 기계 화력과 싸우는 것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용기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투기적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말리고 싶네요. 비중은 여전히 80% 유효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1970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깨지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이런 것들은 이런 트레이딩들로요. 30% 내외에서 방어적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한마디로 숨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 지나갈 때까지는 적극적인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